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알려주는 위내시경 전후 주의사항과 수면, 비수면 내시경 비교입니다. 위내시경에 대해 오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내시경 전 주의사항, 두 번째로 위내시경 중 주의사항과 수면, 비수면 내시경 중 어떤 것이 나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내시경 후 주의사항, 그리고 네 번째로 위내시경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내시경이라 함은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 위, 그리고 십이지장의 일부의 점막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혹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통해서 위내시경을 시행하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전 주의사항입니다. 위내시경은 대장내시경과 달리 특별히 전날 복용하는 약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서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기포 제거제나 혹은 점액 제거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보시는 왼쪽의 사진이 기포가 있고 침이 있어서 점막 관찰에 그런 불편함이 있는 사진이고요. 이런 점막에 침이나 이물 기포 같은 것을 제거한 후에 관찰한 사진이 오른쪽의 사진입니다. 보시기에도 확연히 양쪽이 차이가 있듯이 오른쪽처럼 깨끗한 점막이어야만이 관찰하는 데 더 용이하고 더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평소에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약을 복용하고 계시던 약이 있을 경우에 혈압약이나 항경련제의 경우에는 내시경 당일에도 물 소량과 함께 복용하시고, 당뇨약은 경구약의 경우 당일에는 복용하지 않고 주사제는 전날부터 주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당뇨약은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내시경 중에서 이제 필요시에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경우엔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내시경 시행 전에 해당 약물을 처방해주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 약물을 끊거나 혹은 유지한 상태로 조직 검사 없이 내시경 검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내시경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 상태로 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금식을 권유합니다. 따라서 최소 전날 자정부터는 금식을 하셔야지 합니다. 그런데 소화가 늦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보통은 20시 정도를 저희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식사로는 가급적 과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간혹 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위 내부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화면의 사진은 약간 거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약 1분 뒤로 영상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소화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내시경 전날 식사는 유동식이나 죽으로 드시는 게 좋고, 20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위 내시경에서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의 사진들인데요. 저렇게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에 음식물 뒤쪽에 있는 점막은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미리 더 이전부터 금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죽 같은 걸 드심으로써 소화가 금방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커피나 탄산, 우유 같은 음식은 위 점막 관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이 또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치아가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시경 중에 본인도 모르게 이를 꽉 깨물거나 몸에 힘을 주면서 흔들리는 치아가 빠질 수도 있고, 이 치아가 빠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빠지고서는 기도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출혈이 있거나 하는 그런 응급 상황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이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 나서 내시경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위 내시경 중 주의사항과 그리고 수면 내시경, 그리고 비수면 내시경 어떤 것이 나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시경을 하실 때 이제 수면으로 할지 아니면 비수면으로 할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먼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면 내시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진정 내시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기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친숙한 표현으로 진정 내시경, 일반 내시경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면 내시경, 비내시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이에 대해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진행할 경우 내시경이 입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구역, 구토 등으로 인해서 시행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면으로 했다고 해서 구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정도가 아무래도 비수면일 경우에 더 심하게 됩니다. 구역질을 하는 경우에 식도의 압력이 올라가서 식도가 찢어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내시경으로 위 안에 들어가서 식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내시경 옆으로 하얀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이 반복된 구토로 인해서 식도가 찢어진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내시경 중 구토가 지속되어서 두 군데 정도가 심하게 찢어지고 출혈까지 동반된 경우입니다. 물론 내시경을 하다가 발생한 구역질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구토를 하다가 식도가 찢어지는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도는 찢어지더라도 대부분은 금방 아물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간혹 가다가 심한 출혈이나 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또한 구역을 정말 못 참으시는 경우에는 아예 검사 자체가 진행이 시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인해서 위나 식도가 직접적인 손상을 받을 수도 있어서 내시경을 하는 그 5분 정도를 구역을 못 견디실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그냥 수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비수면으로 진행할 경우에 구역이나 구토 말고도 트림 때문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내시경을 할 경우에 위에 이제 가스를 채워서 접혀있던 위 점막을 쫙 펴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로 인해서 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위 점막이 아직 접혀있는 상태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점막이 전부 펴져 있는 상태의 사진입니다. 위 점막이 이렇게 접혀있게 되면 접혀져 있는 부분의 점막은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암이나 이런 중요한 병변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돼서 반드시 위는 다 편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트림을 하게 되면 이 위 점막을 펴기 위해 넣었던 가스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럼 다시 가스를 채워야 되고 그만큼 내시경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구역 구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트림을 하는 도중에도 식도의 압력이 올라가서 드물게 식도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트림은 그래서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비수면 시에 침이 나올 때 삼키게 되면 지금 내시경 중에는 식도로 내시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침이 식도로 들어가지가 않고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들릴 수가 있어서 침은 삼키지 말고 꼭 그냥 옆으로 흘리셔야 됩니다. 간혹 체면 때문에 침을 흘리지 못하고 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사례가 들리고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길어져서 더 힘들게 되기 때문에 꼭 침은 삼키지 말고 옆으로 그냥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수면 내시경은 내시경 종료 후에 바로 귀가가 가능하기에 시간 소요가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면 내시경은 종료 후에 회복실로 이동해서 깨는데 보통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구역이나 구토, 트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보다는 수면 내시경에 대한 공포 혹은 내시경 이후에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아는 환자분들 중에는 항상 비수면으로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통 한 5분 내외로 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수면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비수면으로도 내시경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면 내시경 중에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면으로 할 경우에
수면 유도제, 진정제 투여를 위해서 주사약이 들어갈 정맥 라인 확보가 필요해서 혈관을 꼭 잡아야지 됩니다. 간혹 진정제 투여 방식이 정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시고 먹는 약이나 혹은 호흡을 통해서 진정제가 들어가면 수면 유도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혈관 확보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면이 된 후에 혈관 라인을 잡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진정제는 정맥을 통해서 투여가 되기 때문에 내시경 시작 전 혈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제가 첫 진정제가 투여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적은 용량으로도 깊게 수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고용량으로도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투여를 할 경우에 간혹 호흡이 억제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체중의 절반 정도 용량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고 진정이 되었다가도 내시경 중에 다시 깨어나서 추가로 투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정 내시경, 그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엔 정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면 내시경에 이제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출혈이 의심이 된다거나 아니면 심장이나 폐질환이 있을 경우에 진정제 투여가 호흡을 억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려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수면을 하거나 아니면 수면을 하더라도 정말 얕은 수준의 그런 수면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의사들은 그렇다면 내시경을 할 때 수면을 할지 비수면을 할지 어떤 걸 선택할지 사실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간혹 수면으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산소 포화도나 그런 혈압 같은 것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들이 많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내시경실에 대한 그 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수면 내시경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컨디션이 아니신 분이라면 저 역시도 수면을 선호하고 제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수면으로 시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회복실에서 환자 관찰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이 충분한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별도의 회복실이 없다거나 산소 포화도나 이런 그런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들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장치가 없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아닌 경우에는 알기가 쉽지가 않고 물어보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 그냥 보통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내시경실인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시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시경 후 주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 내시경 후의 주의사항으로는 보통은 내시경 이후에 언제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배가 고프고 그래서 내시경이 끝나면 빨리 식사를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식사를 하면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으로 했을 경우엔 수면이 깼다라고 생각하지만 덜 깼을 가능성도 높고 또 비수면으로 했을 경우에도 목에 부분 마취를 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바로 음식을 먹을 경우엔 사례가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온 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경과된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했을 경우엔 2시간까지도 경과한 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언제 식사가 가능할지는 병원에서 직접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의 지시에 꼭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동안 금식을 한 뒤에 식사를 하는 것이고 내시경 시행 자체가 위에 자극이 돼서 소화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식사는 부드러운 죽 같은 것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음식 섭취가 좋고 기름지거나 그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면 내시경이셨을 경우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중요한 계약 같은 걸 한다거나 할 경우엔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을 했을 경우엔 절대로 피하셔야지 됩니다. 특히 본인은 수면에서 다 깼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수면 내시경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루는 절대로 운전을 하시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거의 음주운전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내시경은 특별히 시술을 한 경우 말고는 대부분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만 내시경을 마친 후에도 그 위를 펴기 위해서 넣었던 가스 때문에 복부 팽만이나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대장내시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를 따뜻하게 하고 복부 마사지를 하거나 걷기 등의 활동을 하면 가스 배출이 빨라져서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감이 아니라 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엔 병원에 재방문을 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엔 즉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직검사를 하거나 용종 제거 등의 시술을 하였을 경우엔 통증이 더 심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경우에는 지혈이 되고 나서도 다시 출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 후에 지속적으로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짜장 같은 그런 검은 변이 나온다고 한다면 출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꼭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내시경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위내시경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들은 식도염, 식도암, 그리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또 출혈, 아니면 위선종, 위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검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내시경적으로 관찰만 해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식도염이나 위염, 이제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출혈 여부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식도암이나 위선종, 위암 같은 경우엔 조직검사가 진단에 필수적입니다. 내시경을 하시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위암인지 아닌지 괜찮은지 여부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시경 직후에 본인이 암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암의 여부는 굉장히 진행된 위암이 아니고 초기의 경우엔 내시경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직검사 결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검사 결과는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일주일 정도 그 결과를 기다려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내시경의 주의사항과 수면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위내시경 전 주의사항으로는 기존 복용약물 꼭 확인하기, 그리고 전일부터 식단을 조절하고 금식 잘하기, 치아 상태 확인하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위내시경 중 주의사항으로는 비수면의 경우엔 구역이나 트림 참기, 그리고 침 잘 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후의 주의사항으로는 식사는 내시경 끝나고 30분에서 1시간 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의 지시에 꼭 따르시는 게 중요하고 운전이나 중요한 일은 하시지 않는 것이 꼭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내시경 전후 주의사항과 수면, 비수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많은 내용이었음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